이, 그렇군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우리는 라이젠 79 50X 16코어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니, 이것보다 더 작은 미니 PC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정신적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 그렇다면 모든 미니 PC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제품에는 교체가 가능한 모바일 CPU가 들어있어 미니 PC가 오래되어도 CPU를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스포럼이 방금 이런 걸 출시했거든요. 이 녀석은 오전 5시 플랫폼에 있으며 여러가지 좋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미니 PC에서 본 것 중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것 중 하나인데 한번 살펴보죠. 이 영상은 레노버와 인텔게이머 데이즈 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었습니다. 코드 가마데이스 24를 사용하면 인텔 기반 레노버 리전 기기 전체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2024년 9월 15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를 통해 저격 기기를 모두 확인하세요. 이건 미니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우리는 미니 MS-02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MSJ1이고 A는 아마도 오전 5시를 뜻합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라이젠 7 8700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친 질이죠. 그러면 라이젠 7000 CPU에는 모두 통합 그래픽이 있어서 7900X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DMI 케이블도 있고 240W 전원 어댑터도 있어요. 이 도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U2부터 M2까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전 워크스테이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변환 플레이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면에는 속도 10GB의 USB 타입-A 포트 2개, 타입-A 헤드폰 및 마이크 콤보 트랙 1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여기로 구워야 할 듯. 어떤 방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바닥에는 또 다른 그립이 있고 양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단단한 조각들이고 흥미로운 점은 뒷면에는 더 이상 이런 슬라이드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망가뜨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5GB 랜이 2개 있으므로 10GB 랜은 더 이상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1개, HDMI 포트 1개, USB 타입C, 최대 초당 40GB의 USB4. 또 다른 2개의 타입-A 포트 중 하나는 10GB, 하나는 USB 타입-A,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확장성을 갖춘 아틀링 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GPU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쁜 녀석을 켜볼까요? 이제 PC가 켜지고 설정되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젠 오전 5시 수계 플랫폼인 라이젠 7 8700G가 있습니다. 실제로 CPU를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건 8코어 16스레덱 CPU예요. 8P 코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8700G와 7700X의 차이점은 8700G의 TDP가 낮고 7700X보다 PCI 레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건 20개이고 7700X는 24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강력한 GPU인 AMD 레디언 7800M GP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2GB의 램 5200MTS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작업 관리자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것을 바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메가헤르츠가 아니라 초당 메가 전송 횟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금 PC를 켰을 때 15패키지를 살펴보면 15패키지가 7,8W 정도였는데 라이젠 CPU에서는 그렇게 낮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CPU 패키지의 전력 소모량을 보세요. 7.5W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라이젠 CPU는 유효 상태에서 30에서 40W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저 전력 소모량은 정말 미쳤습니다. 썬200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코어가 여기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24.7도, 소켓에서 65W를 끌어왔고 모든 코어가 4.5GHz로 가는 듯합니다. 72도, 꽤 좋은 온도인 듯해요. 클럭 속도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온도도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도 TDP가 65W이므로 그 이상은 높일 수 없습니다. 16,773포인트. 따라서 65W TDP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1900K의 데스크톱 CPU와 같습니다. 1900K보다 빠르고
5800X보다 빠르며 인텔 측에서 보면 12600K 데스크톱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끄고 백그라운드 작업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더 시도해 봅시다. 좋아요. 우리는 참고로 17000점을 깼습니다. 7700X 8코어 라이젠 7 CPU는 약 19500점을 얻었으므로 여전히 그 점수보다 2500점 정도 낮지만 여전히 매우 인상적인 점수입니다. 그리고 오전 5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미니 PC에서 제가 정말 만족하는 냉각기는 65W를 소모하면서도 열 조절이 전혀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밀어내는 메커니즘이 없고 나사를 돌려서 빼는 방식입니다. 좋아요. 위쪽에 조금 더 긴 나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 커버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멋진 메쉬인데 안타깝게도 제거할 수 없고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방열판, 쿨러 또는 그런 것이 보이네요. 네, 이건 M2 히트싱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쪽은 M2와 닿아 있고 바닥을 보면 양쪽에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저기,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벗겨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벗겨지고 싶어해요. 밀어서 열 수 있으니 밀어서 보면 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셋이 전체를 분리했으니 반대편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흥미롭네요. SSD에 열을 식혀주는 SSD 방열판이 여기 있습니다. 방열판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옆으로 날아가고 아마도 멀어질 것입니다. 맨 아래부터 보면 그렇겠죠. 여기 있는 SSD는 킨스턴 SSD인데 정확한 모델은 모르겠습니다. 1TB용 PCI. 보시다시피 이건 M2와 UE 스위치예요. 따라서 이것은 M2일 수도 있지만 UE 드라이브가 있다면 UE일 수도 있습니다. 상자 안에 이런 쟁반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MS01을 보지 못했다면 제가 그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UE나 M2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은 M2로 전환되어서 M2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2를 넣을 수는 있지만 U2를 넣거나 U2로 바꾸고 M2를 넣으면 전압이 달라서 SSD가 많아질 수 있고 다른 와트 수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WiFi와 블루투스 안테나도 있어요. SSD용 피카딩이 또 있네요. 그럼 다음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펜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두껍고 보시다시피 칼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방열판을 통해 닫고 그 다음 저기로 달아보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M2에서 히트싱크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UAE 슬롯을 제외한 모든 M2에 대한 히트싱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트싱크는 실제로 램에도 있습니다. 이게 램을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제품이 단순한 PC와 워크스테이션을 구분짓는 특징일 것입니다. 많은 양의 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매우 높은 용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램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래쪽에 두꺼운 열패드가 있어서 냉각시켜줍니다. 매우 램을 많이 사용하는 창의적 작업이나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거나 해당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 램도 냉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DDR5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아주 멋지게 냉각되었고 여기 큰 판이 2개의 M2도 냉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칭과 PC의 레인에 대해 생각하고 레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니즈 플로럼이 제공한 4개의 엠버니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PC의 레인이 적은 통합지 시리즈 CPU를 사용하는 CPU에다가 이러한 M2의 대역폭이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의 레인이 더 많은 상위급 라이젠 7000, 라이젠 9000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 슬롯을 6이라고 부르고 이게 위쪽에 있는 첫 번째 PC의 슬롯이에요. 이것은 PC의 3.0X4 슬롯입니다. G7000, 9000 등 모든 CPU에 있는 이 보조 슬롯은 PC의 젠 4X1 슬롯으로 이 슬롯에서는 초당 최대 2GB입니다. 순차적 읽기 및 쓰기 속도 측면에서는 문제이긴 하지만 웨스턴 디지털 SN850X나 그에 비슷한 PC의 젠 4 드라이브를 여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빠른 무작위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PC의 젠 4 드라이브와 컨트롤러가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제 뒷면을 살펴보면 옆이 비어있는 특수 슬롯이 있는데 M2나 U2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젠 8000 시리즈에서는 실제로 PCIe Gen 4X2 슬롯입니다. 따라서 이 슬롯에서는 초당 최대 4GB의 대역폭이 가능합니다. 라이젠 7000 또는 라이젠 9000을 선택하면 PCIe Gen 4X4 슬롯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7000 정도, 실제로는 해당 슬롯에서 초당 8000MB의 대역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PCIe Gen 4X4 슬롯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라이젠 7000이나 9000을 실행하지 않으면 PCIe Gen 4X4 슬롯이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소 낮지만 좋은 소식은 원한다면 라이젠 900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램에는 매우 깊은 램과 패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램 교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됐어요.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램이고 그 위에 열 스티커를 붙여서 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칩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열은 이쪽에서 생성되고 거기에서 열을 추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램을 64GB나 96GB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버전에는 32G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PU는 어디에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가 깊은 펜이에요. 두께는 약 19mm입니다. 공기 흐름이 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에 비하면 꽤 조용한 편이네요. 그리고 저기 방열판을 통해 바닥에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반대쪽에는 CPU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고정 브래킷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께는 10mm입니다. 양쪽에 각각 2개의 펜이 있습니다. 저기서 그걸 날려버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CPU를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PU 위에는 4개의 열 파이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작은 방열판에 밀어 넣습니다. CPU를 제거하려면 여기 있는 4개의 나사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꼭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죠? 좋아요. 잘 벗겨지는지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2mm 두께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천재적인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들의 열 패드가 어떻게 약간 엇갈려졌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가 최고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중 하나가 이 모든 것에 해당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께가 2mm예요. 거기에는 2배가 없지만 그거면 됩니다. 저걸 보세요. 이게 우리의 CPU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보유력을 시켜주고 아주 낮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숫개를 정말 얇게 만들고 모두 딱 맞게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좋아요. 그들은 방열판의 열선도 페이스트를 많이 발랐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CPU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깨끗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라이젠 7950X입니다. 8월 5일 가장 빠른 라이젠 CPU를 만나보세요. 이것을 미니 PC로 바꿔볼까요? 7950X가 터진다면 이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턴한 미니 PC, 미니 워크스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15PCB만 살펴보면 라이젠 7000과 라이젠 8000g의 PCB 색상이 약간 다릅니다. 7950X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반대쪽에서 나사를 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관해 두려고요. 만약 CPU를 직접 교체하실 경우 참고용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더보드 이쪽에서 제거하려는 나사는 이 4개입니다. 맨 끝에는 검은색 나사가 있습니다. 맨 위로 더. 이 작은 것들은 아니지요. 그리고 잘못된 나사를 끼우면 나사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2개는 아주 작을 거예요. 하지만 이 4개는 모두 같은 길이의 나사입니다. 좋아요.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걸 다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정말 작업하기 쉽죠? 알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켜질까요? 저는 7950X를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렴에 켜도 괜찮다고 하지만 7950X의 TDP는 제한되어서 65W에 불과할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거 정말 놀랍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우리는 라이젠 7950X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PC에 16코어 CPU가 들어가 있으니 이보다 더 작은 미니 PC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정신적이에요. 저는 이것이 최대 5.7GHz까지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다. 오오오 이게 뭐야? 레디언 TM에서 보는 그래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780m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700g에 비해 토합 그래픽이 더 강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CPU 소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16개 코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5.5GHz까지 향상되었습니다. 1200R2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습니다. 좋아,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래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65W, 66W. 보시다시피 10호 패키지 전력은 62에서 67W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돼요. 모든 코어는 3.4GHz로 진행됩니다. 4GHz 정도. 온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전 CPU보다 온도가 더 좋아졌다는 말이죠. CPU 온도가 56도인 걸 보세요. 점수를 살펴보죠. 525,000점.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CPU 다이가 2개가 있고 코어가 8개이므로 분리되어 열을 더 잘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CPU 한도를 어떻게든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전력 제한. 좋아요 25,000.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현재 25,000포인트 영역이 이전 세대의 5950X가 나오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패키지에만 4600K보다 빠르고만 4900K와 거의 같은 성능을 담았습니다. 더 나은 것은 25910입니다. 이제 65W TDP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IOS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이젠 마스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바이오스에서 전원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BIOS가 65W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봅시다.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세상에 7950X가 저기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TDP가 65W에 불과해서 온도도 매우 좋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이제 거기에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CPU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7950X는 아마도 과잉일 겁니다. X가 전력 한 대의 상한선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라이젠 7900을 선택하고 싶다면 12코어 CPU TDP 하나자 X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저렴하지만 여전히 12개의 코어와 24개의 스레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성능이에요. 물론 코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유효 상태에서는 여전히 8W까지 소모됩니다. 7950X가 어떻게 구매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저걸 보세요. 10W, 9W. 데스크톱 CPU 16개의 코어 66.5W가 거기에 전달되었습니다. CPU가 더 높은 클럭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IOS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58도 온도가 26.2도이고 안에 있는 아주 작은 CPU가 문제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야. 결론적으로 저는 미니즈 프롬 SSA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오전 5시 플랫폼에서 미니 PC를 제공하는 것은 환상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옵션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7600X, 7600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주 낮은 가격대의 패드입니다. 저렴한 CPU지만 원하는 경우 대폭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죠. 인텔 플랫폼보다 PK 레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솔직히 완전 미쳤어요. 누군가가 미니 PC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니 너무 기쁘네요. 정말 말이 되죠. 이것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뒷면에 아틀링 다이라는 것입니다. 아틀링은 해당 연결을 통해 PC의 젠 4X 포베인만 제공하지만 외부 GPU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래픽카드에서 PC의 젠 4X 16 슬롯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업그레이드나 외부 eGPU를 통해 원한다면 ITES 1490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니스 포럼은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락을 원하시면 아래 설명에 있는 모든 미넥드 메시지 링크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